섞어 마시면 안 되니까 2차도 막걸리로 하는 걸로. 1차에서 내가 대충 청약에 목매지 말고 어린 나이에 서울에 내 집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왔으니까 한꺼풀 더 솔직하게 까놓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나도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 전에 내가 진짜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 네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랑 지금 술 한잔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는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건가? 그냥 주변에서 누가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상대적 박탈감인지 갑자기 내가 벼락거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간절하게 나는 내가 사회생활해서 서울에 내 집 하나는 꼭 가지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체크를 해서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얘기는 별로 그닥 니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오케이, 너는 정말 서울에 네 집 한 채는 꼭 마련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두 번째, 내 집 마련 플렉스의 DNA. 나는 집을 살 수 있느냐? 만일의 상황이 네가 대출을 끼우든 어떻게든 연끌을 하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순간에 질러버릴 수 있느냐? 나는 그걸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 왜? 돈 있어도 안 사는 사람들은 안 사. 집을 사지를 못한다니까. 집값이 낮으면 낮다고 못 사고, 집값이 비싸면 비싸다고 못 사. 내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만의 차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나는 정말 아까 간절히 집을 원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인연이 되면 언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건 실행의 문제거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DNA를 가지고 있다.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서울의 집값, 아파트 값은 폭락은 없다. 폭락이 아니라 무조건 오른다. 이 마인드가 탑재가 돼 있어야 돼. 세상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진다, 폭락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지. 떨어지는데 왜 사냐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연말에 보너스 받은 걸로도 집을 살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집을 지금 살 이유가 없지. 집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어. 내 집 마련할 수가 없는 거지. 어차피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네가 롱에 거느냐 셔트에 거느냐, 우리 선택의 경우의 수는 그 둘 중에 하나뿐이야. 중간은 없어. 그런데 네가 무조건 오른다, 형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오른다에 걸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집 마련에 관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과거를 봐. 집값 떨어진 적은 없었어. IMF, 리먼 이럴 때 얘기도 하지도 마라. 그때도 다 올랐어. 오케이, 너는 집값은 상승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야, 절대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살 집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 자, 일단 또 한잔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고. 일단 네 사상 검증, 사상, 아무튼 집에 대한 너의 마인드는 점검을 했으니까, 검증을 했으니까 글씨도 커졌지. 이제 글씨가 커진 만큼 얘기의 강도도 좀 커질 수 있어. 잘 들어보라고. 너는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집 한 채는 마련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니까 이제는 네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그 의지에 내가 더 강력해진 동기를 부여하겠다. 이것도 3가지야. 잘 들어봐. 첫째, 내 인생은 내 집 마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누가 와서 뚝딱뚝딱 내 집을 지어준 게 아니라면, 높은 아파트에 최소 24평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서울의 아파트를 니한테 누가 툭 던져준 게 아니라면, 네가 노력을 해서 직장 다니면서 땡빛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냈다면 네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월급 타서 은행 이자 갚고 원금 갚기도 빠듯해지겠지만 내 집 하나도 없이 욜로 하면서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청춘들보다 네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게 된다는 거지. 오늘은 뭐 네가 인생 개 같다고 찾아온 자리니까 왜 그런 건지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고, 정 궁금하면은 백수라이프라고 하는 학고 채널이 있는데 구독하고
이전 영상부터 한 풀 시청해보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둘째, 내 집 없는 거지는 있어도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요즘에 뭐 벼락거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지. 내 집 없는 거지는 있어도 내 집 하나 없는 부자는 없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내 집 마련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새로운 출발인 거지. 아무리 네가 좋은 차를 몰고 아무리 네가 좋은 시계를 차고 아무리 네가 좋은 명품 가방을 맨다고 해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지. 그건 내 집 마련하고 나서 그 이후의 선택이라는 거지. 셋째, 자산의 계단식 상승. 너는 천천히 부자가 돼야 되는데 형이 늘 얘기하지만 벼락 부자가 되는 길은 로또나 네가 도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 주식도 그렇게 하면 도박인 거고.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천천히 부자가 돼야 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100살 살아야 되는데 30년이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자산의 상승 속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내 집 마련의 동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또 일잔하시고. 그런데 뭐 다 좋다 이거지.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모든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고 형 말에 다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거지. 서울의 아파트를. 그래,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실 와,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지 하는 그런 신박하고 획기적인 방법은 세상에 없어. 있다면 그건 다 기획이고 다 사기야, 사기. 그렇다면 누가 고민을 해? 인정하자고. 내 인생에 로또와 공짜는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시간과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그 과정의 시행착오는 그래도 줄여줄 수 있는 그 방향은 형이 제시해 줄 수가 있지.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신락 같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봐보자고. 첫째, 내 집 마련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제발 공부 못하는 것들이 모여서 서로 답 좀 맞춰보지 말자고. 내 집 마련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는 거지. 내 집 마련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집을 왜 사? 집값은 폭락할 거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집을 사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2만 가지 정도는 순식간에 뱉어낼 거라고. 그걸 들으면 내가 집 사고 싶은 생각이, 내 집 마련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형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주변에서 다 뜯어말렸어. 고점이다, 뭐하러 사느냐, 떨어질 것이다, 미친 거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대출을 받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내가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시고 대출이든 현장 임장이든 같이 가주시는 분도 계셨고, 조금씩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더라고. 배팅을 어디에 하는가는 그건 네 몫이지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 그걸 파고들란 말이지. 내 집 마련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나이가 많든 적든 뭐라도 하나 팁을 가져오게 될 거니까. 둘째, 내 첫 집이 서울 새 아파트가 아니다. 사회초년생이 20대 30살 쯤에 생각하는 보통의 내 집 마련이 적어도 24평에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런 아파트는 서울에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과정이 필요한 건데, 무려 내 집 마련인데 그게 단숨에 되겠냐고. 조금 좁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셋째, 외제차 딜러는 저승사자다. 형이 좀 상징적으로 쓰긴 했는데 집값, 아파트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다간 내 평생 외제차 한번 못 몰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외제차부터 덥석 먼저 질러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내 후배인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미친 거지. 생각을 해봐. 요즘에 고급차들 수억대 가격인데, 야, 집값 몇 억은 비싸고 2평도 안 되는 자동차는 비싸다 생각 안 해? 10년도 채 못 모는 자동차를 몇 억 주고 사는데 내가 30년, 40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이 몇 억 한다고, 10억 한다고,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외제차 딜러는 내 인생의 저승사자다.
물론 절대 딜러 하시는 분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다만 너는 그 타겟이 아니라는 거지. 네 번째, 나는 삼전 투자에도 영끌하라 소리는 하지 않는데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영끌, 오케이. 한 예로 지금 지방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여든이 다 돼가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도 서울도 수도권도 아닌 저 지방 한구석에 논밭으로 둘러싸인 단지도 아니야. 딱 한 동 있던 한 동짜리 4층 아파트를 그때 아버지 나이 40에 첫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거든. 당시 그때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20만 원 정도였대. 그때 그 아파트 가격이 970만 원. 그 지방 촌구석에 한 동 덜렁 있는 논밭에 둘러싸인 그 아파트가 970만 원이었다니까. 월급이 20만 원이었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집은 대단지에 20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는 최소한 24평 아파트는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집은 언제나 영끌의 영역이었다. 단순하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집값 나누기 내 월급이 아니라 대출도 받고 이자 원금 갚아가면서 원래 내 집 마련은 다들 그렇게 해왔던 거고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모르면 무조건 큰 길을 걸어라. 어쨌든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을 굴려서 불려야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주식을 찾게 되는데 다들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게 주식이지. 한 방에 가는 거지. 하루에 30%가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테마 타고 치고 빠지면서 네이버에 정치인 검색해가지고 수혜주가 뭐니 이거니 저거니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제발 멀리 보고 내가 모르면 무조건 그 분야에서 가장 큰 놈을 고르라는 거야. 내가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면 가장 비싼 놈을 사라고 했듯이 주식으로 본다면 시총이지. 시총이 제일 높은 놈. 1등 말이지 1등. 형이 그래서 또 삼전 투자하는 이유기도 하고 모르면 무조건 큰 길을 걸어라. 자, 판단은 너의 몫이지만 이제 형이 해줄 얘기는 다 했다. 영업시간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막잔 하자고. 막잔 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줄게. 남들이 포기할 때 내 기회는 더 커지는 거다.